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요사이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나오는 기사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한국 배가 한국에 있는 울산이나 부산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공해상에서 북한 배와 접촉을 해가지고 기름을 옮겨 싣다가 적발이 된다. 그 배가 한국항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응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엔의 통보를 받고 응유를 한다 하는 기사가 가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적에 기름을 대주는 겁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적에 기름을 대주는 것은 적에 전략물질을 대주는 거죠. 그 적이 보통 적이 아니라 교전 중인 적입니다.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인 북한에 유엔이 기름을 공급하면 안 된다고 제재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국 배가, 한국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배가 한국 항에서 한국 기름을 싣고 공해상에서 북한 배와 접촉을 해서 환적을 하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구속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은 남북한 지금 전시입니다. 전시 이적 행위에 해당되고 전시 반역 행위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보도가 되지 않느냐, 구속자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건 누가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다. 자연히 정권이 봐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정권이 금지된 전략물자를 북한군 또는 북한 노동정권에 대주는 것은 이게 이적 반역 행위인데 그럼 이 정권이 이적 반역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어마어마한 의문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거기에 관여된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 환적을 하면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거래된 은행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은행과 회사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해가지고 미국의 제재를 받는데 그 제재가 금융제재입니다. 그 회사나 그 은행은 달러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파산하는 거죠. 이런 위험성까지 안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나 무관심하게 대하고 특히 이 불법 환적을 막아야 할 해군, 해경이 뭘 하고 있는지 해군, 해경이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건지 하는 이런 소박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사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 소리 방송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배가 여러 척이고 한국 회사가 가지고 있고 물론 뭐 누구한테 용선했다 이런 핑계는 되지만 결국 한국 회사 소유인데다가 양이 너무 많아요. 기름을 그 의심스러운 선박이 기름을 싣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통계한 걸 보면 10만 톤이 넘어요. 10만 톤. 배 하나가. 물론 이게 다 북한에 환적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심스럽다는 거죠. 10만 톤이면은 이게 지금 북한에 유엔 제재가 딱 정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원유는 400만 배를 연간 400만 배를 이상 수입할 수 없다. 400만 배를 이상 수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정제유, 정유, 휘발유 뭐 이런 거죠. 정유는 50만 배를 이상 수입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묶어버렸습니다. 50만 배를. 이것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루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북한에 지금 기름값은 폭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환적을 통해서 기름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 상당량이 교전 상대국인 한국이 공급을 해주고 있다 하면은
한국에서 지금 최대 규모의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적 행위,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정권이 손을 놓고 있다. 해군 그리고 해경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고 한국 외대 석좌 교수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칼럼을 썼어요. 조선일보에. 왜 우리 기름이 우리 선박을 통해서 북에 밀반출되는가? 이 제목이 그냥 고발장입니다. 이 제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것은 반역적 스캔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고발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간다면은 한국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사태입니다. 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 틀을 와해시키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는 한편 가용 선박을 총동원하여 불법 환적을 통해 필요한 외화와 원유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도 총력을 기울인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국적 해군력이 정제되어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차단해야 할 주역인 한국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제재의 구멍이 아닌가 국제사회가 의심하고 있다. 작년 여름 북한 석탄이 남한에 밀반입되었다. 잘못되었다면 우리 국민 기업인 철강회사, 전력회사 최대 시중은행이 제재 대상이 되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경고로 그쳤다. 그러나 석탄 밀반입만이 아니었다.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미 정부 보고에 의하면 한국산 정제유가 우리 선박들까지 동원되어 상당량 북한으로 밀반출되었다. 한 선박은 27차례에 걸쳐 16만 톤의 정제유를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의심스럽다고 해야 됩니다. 그건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의심이. 한 선박이 27차례에 걸쳐서 한국의 항구에서 16만 톤의 정제유를 싣고 공해상에서 나갔는데 그 뒤에 행적이 불투명해서 이게 북한 배에 옮겨지는 거 아니냐. 16만 톤의 정제유는 이게 1년에 500만 배럴 이상 수입할 수 없도록 해놓은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약 100만 톤입니다. 100만 배럴입니다. 100만 배럴. 100만 배럴. 100만 배럴. 그러니까 제가 아까 500만 배럴 말을 잘못했는데요. 50만 배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는 50만 배럴인데 지금 배 한 척이 장기간에 걸쳐서 27차례에 걸쳐서 16만 톤, 이건 약 900만 배럴입니다. 90만 배럴입니다. 90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환적했다는 의심이 든다는데 이러면은 지금 금지선인 50만 배럴이 2배나 됩니다. 아니, 배 한 척이 북한에 이 정도의 많은 정제유를 넘겨주었다는 의심입니다. 지금 의심입니다. 합리적 의심이에요. 의심이 든다고 하면 이건 경천동지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정권이 이렇게 조용하고 해경 그리고 해군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 공안부는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김정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북한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물론
이게 우리 군이 여기에 지금 적발에 협력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군 작전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니까 남북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열심히 작전해 가지고 정보를 우방국에 이렇게 넘기고 있고 우방국이 단속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해경이 하는 활동은 항상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게 확실해요. 영국 해군에 의해 불법 환적이 드러난 싱가포르 국적의 유조선은 한국에서 10만 톤 이상의 정제유를 밀반출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다. 지금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오늘 조선일보에 쓴 칼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수, 부산, 광양에 불법 밀수 선박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놀라운 점은 한국 항만에서 밀수 행위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한국 국적 선박까지 동원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적발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당연히 우리 해군과 해경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가장 큰 감시 자산을 갖고 있다. 특히 해군은 작은 고속 간첩선도 잡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화물선이나 유조선 같은 큰 배들을 적발하지 못할 리 없다. 우리 정부가 응유 중인 5척의 선박도 우리가 적발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것이다.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은 이 문제가 정치적 스캔들로 비유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문제는 스캔들로 그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국에 의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된다면 대외 의존도 100%의 한국엔 치명적이다. 더욱이 하향 국면의 한국 경제와 그와 같은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된다. IMF 쇼크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제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에 몰빵하다가 국민의 삶을 나락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정부에 몸담았던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분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경고를 할 정도니까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는 1952년에 한국전쟁이 한참일 때 소련의 핵 관련 원자폭탄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한 로젠버그라는 과학자 그리고 그것을 방조한 부인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의자에 앉혀가지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도 사형이 집행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만큼 판사는 핵 정보를 적에게 제공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한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정도 대규모의 기름을 북한에 불법으로 넘겨주는 자가 있다면 이 자는 살인범보다 더 나쁩니다. 그 적용될 법규가 아마 국가보안법 이적, 군사상 이적 행위 등등 아주 살벌한 죄목이 될 것입니다. 저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해서 광명차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